5년 임기를 마치고 봉하마을에 내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을 찾은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마음으로 환영했다. 대통령이 힘내셔가지고 저희한테 항상 꿈과 희망을 봉하마을에서 전국으로 발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을 가게에서 담배 피는 모습과 발가락 양말. 전직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조용하던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의 귀향 이후 떠들썩해졌다. 그를 보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진 것이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만나보는 전직 대통령. 방문객들은 행복해하며 박수와 웃음을 보낸다. 결혼 많이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찍어주세요. 네? 오늘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운 좋은 방문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예? 내가 이 판을 벌리면 결혼한 편안한 농담을 건네는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탈한 모습에 방문객들은 열광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은 어느새 노 전 대통령과 방문객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영산과 한남동에서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예. 용산구에 땅 있어요. 집 있어요, 용산구에. 네. 그럼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 용산 그 미군 기지 나간다고 딱 정해 놓으니까 땅값 올랐잖아요, 그렇죠? 임기 말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평범한 시민으로 변신한 그는 이제 서민들의 친구가 됐다. 덕분에 봉하마을은 어느새 관광 명소가 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고향을 찾은 첫 번째 대통령. 그는 고향에 내려오면서 생각한 꿈이 있었다. 지방에서 사는 시민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려와서 보통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그것도 지방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평소 농촌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에서 살며 직접 농촌 살리기에 나섰다. 마을 뒷산에 버려진 과수원을 되살리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일행이 바쁘다. 또 기념식 수하는 꽃이 만발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나는 화려한 벚꽃을 안 좋아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전부 3번 나무를 사왔죠. 노 전 대통령은 친환경 오리 농법을 봉하마을에 들여왔다. 농촌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2,000평 모짜리 오늘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문자식 한번 들어가실랍니까? 잠깐만 좀. 그거 대통령 때 하는 거지. 퇴임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한다. 한번 들어보시소. 응? 조금이면 거들어지겠어. 저거 내 거들어준다니까 안 한다잖아. 그냥 손에 묻힐까 싶어 막. 요래 들고. 노 전 대통령과 비서진들을 위해 마을 주민이 새참을 준비했다.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비서관님들하고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이 시작도 안 하고 참부터 그냥. 아니
또 전 대통령은 촬영팀에게도 막걸리 한 잔을 건넸다. 여기 봉화 와서 확실하게 건지고 가라. 네, 그렇습니다. 요 숟갈이 있어요. 아이고, 마. 직업이라. 합시다. 지금부터 시감 해야지 뭐. 내리고 한잔 합시다. 네, 그 장비 내리고. 그냥 돌리시기만 해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손녀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손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향을 다시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농촌 생활을 즐겁고 유쾌했다. 하면 금방 끄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봉화산 산책에 나섰다. 그 쌀이 때쯤을 겨울에 배에다가 뭉쳐 놓으면은 우리가 불살개라는 거 있잖아요. 불살개. 맞아요. 불쏘시개. 착화탄 하듯이 불쏘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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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 그이한 게 그거 실력이 멤버가 안 먹는 말 하나 했다. 아 이거 내 말만 하면 내 보고 그냥. 내가 불쏘시개 하면 당신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불살개라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어린 시절 추억이 어린 곳 봉화산이다. 이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봉화산엔 부엉이 바위가 있다. 어릴 적 자주 올라 꿈을 키워왔던 곳. 귀향 후에도 자주 이곳 부엉이 바위에 올랐다. 봉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부엉이 바위. 요 골짜기. 예전엔 이곳에 부엉이가 많이 살았다고 했다. 부바위 틈 사이에 돌이 좀 깨진 자국이 있는데 거기 부엉이가 살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엉이 바위라 그러죠. 근데 부엉이가 저녁에 해그름 되면 부엉부엉 울거든요. 참 운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요 근래 조금 소리가 안 나요. 여기 계절이 있고 할 텐데 한번 계절이 끝나서 그만 우는 건지. 운치 있는 부엉이 소리가 사라졌다며 아쉬워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행복했던 봉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가 세종정권 매각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습니다. 측근과 가족, 친인척들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는 칩거에 들어갔다. 방문객들과의 만남도 접었다.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나올 겁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간다. 와, 가문의 영광이겠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소박한 농촌 생활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방문객들과 인사하겠다던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방문객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을 환경을 가꾸고 농사를 배우며 살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 봉화마을 생활을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고향 땅을 다시 밟은 지 1년 3개월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23일 새벽 6시 45분경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발견됐다.
당시 마을 주민 김분옥 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퉁 하고 떨어져서 나더라. 무심도 몰랐지. 무심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또 그러고 하다 한 20분 걸리는 거. 그러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나더라고.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바로 뒤에 위치한 봉화산 부엉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다. 30여 미터 높이의 바위. 노 전 대통령은 바위 아래 소나무 숲에서 발견됐다. 혹시 사고가 있는 것이 뭐냐? 일하는 사람 집고 하니까 혹시 일하는 사람이 누가 다쳤나? 누가 뭐 집에 뭐 이상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가니까 벌써 경찰에 알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경찰 채우러 여기로 내려옵니다. 사건 당시 그는 바위 위에 혼자 있었다. 경호관을 대동한 채 사저를 출발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갑자기 경호관을 등산로 바로 옆 한 사찰로 심부름을 보냈다. 6시 20분부터 30분 사이 내가 이따 그 방에 있다가 나를 찾더라고. 이렇게 찾는 행동을 하더라고. 그 내가 있다가 부에 비워서 문을 열고 부에 비워서 아니에요 하고 휙 붙다고 가는지 어리나. 경호관이 다시 부엉이 바위로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이 있던 경호관을 보호하기 위해 심부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몸을 던진 후 약 30여 분 동안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을 찾지 못했다. 심부름실에서 경호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투신하신 것으로 되고 그리고 경호원이 발견할 때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발견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충돌 당시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9시 30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믿기지가 않았고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들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노 전 대통령의 동문 친구는 서거 3일 전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다고 한다. 처음 봉화마을 오셨을 때 너희들께서 어떠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나 벌써 피로가 역력하고 뭐 산다는 그 의지도 엄청나게 꺾여버리고 그런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투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받는 심적 고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최측근 그룹에서도 이미 조금씩 감지되고 있었다. 마음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집에서 박 회장님이 집에서 돈을 빌려서 썼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사실을 국민께 밝히면서 국민께 사과하셨을 때 그때도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서거 3일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혼자 지냈다. 몸은 상당히 아주 안 좋아지셨고요. 그래도 한 3, 4일 전까지는 회의도 하시고 비서진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서부터 특별한 지시도 없으셨고 회의도 소집하지 않으시고
혼자 주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담배가 떨어지면 비서진한테 담배 하나 얻어가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시간은 혼자만의 회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혼자 다 안고 가시기까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해냈다는 점에 대해서 밀려오는 회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노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생활은 소탈하고 개방적이었다. 평화롭던 노 전 대통령의 생활이 갑자기 변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였다. 기계가 요새 자동이 돼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재미난 공간으로,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작년 말 언제부턴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했죠. 로비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로비 하셨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박연차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구체적 진술이 나오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조사가 시작된다. 노 전 대통령은 이즈음부터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맨날 저 장량릉까지만 해도 저 산에도 아침에 일나면 또 올라가시고 일절 안 나오시더라고. 11월 말 이후에는 절대 안 나와. 등산도 잘 안 나오고. 등산이고 뭐시고 밖에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 너무 불쌍해. 정말 돌아보지 마시고 정말 주변인이 서렵지 않은 정말 좋은 나라 가시기. 박연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 둘씩 구속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노 전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회의를 말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말에 뵀었는데 다 부질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부질없냐고. 사람들 다 안다고. 정치하지 마라 그러시고 끝이 안 좋다고. 박연차 게이트 조사는 올해 들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사위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히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노 전 대통령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심리적 압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느낄 수 있었었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 주변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평소 소통의 수단으로 삼던 홈페이지의 폐쇄를 알리며 국민들에게 자신을 버리라는 글을 남긴다. 당시 모든 언론은 봉화마을에 머물며 노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외부 출입은 더욱더 제한됐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열 취재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언론 보도는 계속 이어졌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하루하루 중계방송 하듯이 흘리고
혐의 혹은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져 버리고.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실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통한 사건의 빠른 마무리를 원했다. 그러나 소환 조사로도 사건은 일단락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씨. 강 씨의 구속에 노 전 대통령은 특별히 마음 아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구치소에 있던 강금원 씨에게 보석이 결정되면 봉하마을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보석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 돌아가셨어요. 대통령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죠. 보도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청와대 출신 참모나 또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 검찰이 수사와 무관하게 망신을 주려 한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액수가 작은 측근들에 따르면 최근 노 전 대통령은 억대의 시계 선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권양숙 여사는 억대의 시계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이 시계를 단순 선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하신 건데 1억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비싼 시계구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이게 정부한테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온 것도 아니고 아는 분한테 온 거기 때문에 돌려줄 만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두신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원칙과 도덕을 중시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은 노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깊은 도덕적 상처를 남겼다. 재임 때 일화인데 어느 행사를 가신 적이 있는데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담배 한 대를 태시고 담배를 버릴 데가 없는데 주변에서 재떨이를 못 챙겨드렸는데 휴지에 담배를 끄시고 양복 주머니에 집어 넣으시는 분입니다. 생활에서 그런 작은 결벽증을 갖고 있는 분이 커다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타협하거나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타협하거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진 노 전 대통령. 그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기까지 아무도 그가 느낀 좌절과 절망의 크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오직 홀로 그 바위에 섰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때마다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지며 포기를 몰랐던 고인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선택은 온 나라를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다고 믿는 것엔 절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고졸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고인의 우직한 정치 역정을 되돌아봅니다. 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 합당선언. 모두가 침묵할 때 이의를 제기했던 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지난 88년 정치에 입문한 노 전 대통령은 특유의 불같은 성격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주목받았다. 50 비리 청문회로 이름을 알린 그는 보통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다. 노무현 의원이 오늘 국회 활동이 지닌 한계성의 회의를 느낀다면서 노무현 의원은 지난 89년 제도 정치의 회의를 느낀 그는 국회의원 생활 10개월 만에 사퇴를 표명하고 돌연 잠적한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보름 동안 전 김재순 보름 만에 돌아온 그는 주변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국민과 민주당원에게 심려를 도피를 하고 다니는 동안에 만난 많은 분들이 역시 제 입장을 반대해 오는 바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저항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주의 타파. 그 도전은 그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시작됐다. 지역 감정과 맞서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구에 출마하는데도 또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좀 진보적이고 좀 보수적인 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3번의 시련 끝에 바보 노무현이란 애칭을 얻었다. 그분은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법 고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첨연대 사무실과 이분이 지구당 사무실을 썼던 게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아주 장렬하게 이렇게 낙선이 됐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의 생각은 결코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우직한 소신은 훗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잘 부탁합니다. 단상에 오르고 계십니다. 비주류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정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됐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장관들이 앞으로의 새 정부의 내각 발표가 있던 날 행자부 장관에 지방 군수 출신 김두관, 법무부 장관에 여성 변호사 출신 강금실 씨가 각각 임명됐다. 기존의 인사 관행을 뒤엎는 파격이었다. 그 40대 전 군수와 변호사를 각각 행정과 법무 좀 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라는.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통령의 주선으로 사상 유례 없는 평검사와의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사에서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이런 건 내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측근 비리가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면 돌파로 맞섰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측근 비리가 검찰의 대선 자금 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치적 의도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대선 자금의 실상을 밑바닥까지 파헤쳐 낱낱이 밝힘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정치 풍토 조성의 기틀을.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습니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은 수행 비서까지
수십 차례에 100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다 철저히 계좌 추적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 그걸 뭐 막으려고도 안 했고 그건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감정 표출은 그를 지지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 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매우 솔직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한두 마디 말씀이 시비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맑고 투명한 분이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실제 자신의 본심과는 다른 행동, 다른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마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생각과 느낌이 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난 분이었다고 봅니다. 2003년 11월 전국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새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곧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정면 돌파,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같은 시각 지방 기업을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은 현장에서 소식을 접했다. 아시는 분이 많이 치시니까 미처 아직 소식을 안 들으신 분도 따라서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박수를 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처리로 그는 직무 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일주일 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을 송전하는 조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합의한 공동 성명을 이끌어냈다.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다. 임기 마감 5개월을 남기고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그 성과인 14 공동 선언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 증진을 기본 골자로 한다. 특히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평화협력 특별지대 안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돼 북한 어민들과의 공동 조업이 가능해진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좀 잘 풀렸습니다. 풀려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니다. 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좀 메모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탈냉전, 긴장 완화, 육로로
이런 거의 어떤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한 걸 저도 같이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가 처음 국회 연단에 서던 날 드러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고라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일생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앞세운 강력한 개혁 정책은 반대 세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이념의 차이를 떠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의 조문객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전국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김해 봉화마을 분향소. 갑자기 내린 장대비 속에서도 눈물과 통곡은 멈추질 않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조문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다. 깊은 슬픔에 빠져든 봉화마을. 이곳엔 조문객들의 발길도 눈물도 그칠 줄 모른다. 그 발길과 눈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좀 더 꿋꿋하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수가 어디서. 아유, 수사도 어느 정도 해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조문객들은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이곳에선 정부도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냉소와 노골적인 욕설이 쏟아졌다.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으라! 걱정하지 마. 나하고 내 형님 밀었다. 너가 행위를 봐라. 내 거가 달러 엎드리지 안 오는 거 아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고 김용호 국회의장은 두 번째 방문에서야 조문을 할 수 있었다. 누군데? 저 KBS의 추정수들 아니십니까? 내가 따로 얘기를 할게. 서거 3일째인 5월 25일 봉화마을 입구는 조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조문객은 점점 늘어갔다. 하얀 국화꽃 한 송이로 대신하는 고인에 대한 추모. 떠나는 길 외롭지 말라는 마음을 담는다.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애도 물결로 봉화마을이 눈물로 젖고 있었다.
아들 건호 씨가 고인이 된 아버지와 마주섰다. 서거 이후 부인 권양순 여사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의 입관식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했던 노란색 천이 봉하마을을 수놓고 있다. 고인에게 전하지 못한 말,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았다. 마음이 아프고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막 그래요. 부모 돌아가신 것만큼 섭섭해지고. 봉하마을의 낮은 조문객들의 추모 물결로 밤은 촛불 행렬로 고인이 가는 길을 밝혔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가슴에 담긴 한마디를 써내려가는 방명록엔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온 사람들의 고인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다. 저는 행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을 보면 제가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대통령. 살아오셨던 것 그리고 돌아가신 것까지 가슴속에 절대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여의 시간을 이웃 사촌으로 지낸 봉하마을 주민들의 충격과 슬픔은 누구보다도 컸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산 적이 있다는 마을 주민. 옛날 모습을 저희가 모르잖아. 옛날에 사시던 집, 지금 사는 집은 아니고. 사진을 보여주며 노 전 대통령을 추억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저 평범한 이웃 사촌이 되어 있었다. 같이 마당에 나와서 놀고 그러셨어요? 응, 놀고 이것도 가끔 또 자전거 타갖고 나오시고 보기 좋지요. 보기 좋지. 대통령들이 다 뭐 서울에나 어디 뭐 좋은 데 사실라지 누가 요 시골에 와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행수 보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은 도대체 이 촌에 오셔갖고 서울 같은 데 사시면 음식도 맛있는 거 사다가 자시고 이래 할텐데 이 촌에 나가갖고 뭐로 반찬을 해가 자시노 내가 물었어. 물으니까 청국장을 잘 자신 게는 토백이 음식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자시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슬픔에 빠진 봉하마을 주민들은 한창 바쁠 농번기에 일손을 놓고 있다. 농기계도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오리 농법을 위한 작업도 모두 멈췄다. 막 정치에서 일해주니 참 저런 대통령은 앞으로 안 올 거라 봅니다. 아주 뭐 농촌 사람하고 뭐 인간차별하고 뭐 그리 사는 게 우리가 좋다 할 뻔도 있습니까? 우리들로 반대하고 저 노부 사람 뭐 장관들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상대하고 생이나 우리 얼굴 안 내비면 그 뭐 우리한테 뭐인 필요하십니까? 아무 농촌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우리를 상대하고 뭐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것이 정치할 때도 그 노무현은 없는 사람을 얼마나 상대합니까? 국민 백성들이 다 사랑하지만 우리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만 잘 살자고 시골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마을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일 뭐 6월 6일 되면 오리가 전신 농에 다들 이 뭐를 다 모내기 끝낼 일일 입장인데 지금 일 뺏긴 게 모내기 모시고 너무 정막합니다 지금.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이 완전 다 모아졌어요. 함께 살만한 농촌을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소망은 봉하 들녘에 묻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분향소.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급히 꾸려진 분향소를 밤낮으로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애통해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진정으로 꿈꾸었던 고인의 삶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냥 서민편에 서서 제일 인간적이었던 분 같아요. 이제도 그런 분이 없었잖아요. 괜찮다. 울지 마라. 안타깝고 실제로 못 뵈서 너무 죄송해요. 에휴, 괜찮다, 괜찮다. 눈물 닦아라. 그때만 해도 애들이 저렇게 경찰들로 에워싸인 분향소. 그 속에서 퍼지는 애도의 통곡. 지역주의와 싸우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시민 권력을 옹호했던 서민 대통령이 불행하게 우리 곁을 떠난 데 대한 회한의 아픔이 눈물과 분노로 터져나온다. 안 좋죠. 저렇게 뭐 있습니까? 그보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지금 밥을 먹고 똥똥 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조문객들이 써내려가는 고인을 향한 추모글엔 회한이 담긴다. 나 대통령 되면 너무 내 세상 금방 대통령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뜻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분향소가 있어요. 이 정계버스에 거의 들어가셔야 돼요.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는 300여 곳. 조문객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 시민들의 충격과 슬픔도 남다르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더 나은 세상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이 못했던 일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고 가신 거 제일 안타까운 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던 광주. 이곳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내드리기 싫고요. 네, 그분이 너무 멋지게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동안 더 그래서 이곳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좀 놓아드릴 준비를 좀 해야죠. 스스로를 희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또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화합과 통합된 우리 한국, 그걸 원하셨겠죠. 그래서 본인께서 그러한 정말 순교자적인
행동을 취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정치 문화 그리고 보다 배려하는 정치 문화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 문화 지역, 계급, 세대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이런 것을 위해서 결국에 스스로 희생하시지 않는 것, 희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뭐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라든지 뭐 이런 말씀은 사실은 본인의 죽음이 어떤 분열과 갈등의 계기보다는 이 어떤 통합과 이런 대결의 지향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온 나라가 슬픔과 비탄에 빠졌다. 국민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뭐 우리 한국 정치 사회에서 큰 과제는 분열대로 찢겨진 사회에서 좀 어떻게든 봉합하고 추스르느냐, 최대한 공통 분모를 찾느냐 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노 전 대통령의 그 진정성을 참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데 결국 그와 같은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냐. 가장 큰 몫은 현 정부에 있겠죠. 아무튼 이 국민 통합에 대한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무한 책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가장 참 중요하고. 오늘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온 국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길에는 보수와 진보, 정치인과 시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언제나 승부수를 던져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유서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토록 자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화해와 통합에 대한 염원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하나 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남겨진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대 자존심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마.